여러분 혹시 작년 가을에 고구마를 캐면서 깊은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허리가 끊어지게 밭을 메고 정성껏 물을 주었는데도 막상 땅을 파보니 손가락만 한 잔뿌리만 가득하고 정작 먹을 만한 굵은 고구마는 몇 개 없어서 실망하신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서 잎사귀만 실컷 구경하고 정작 고구마는 구경도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억울한 땀방울을 완벽하게 보상해 드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봄이 오고 장날이 열리면 시장에 가서 아주 파랗고 싱싱하게 서 있는 고구마 모종을 덥석 사오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순간 올해 고구마 농사를 절반 이상 망치신 겁니다. 놀라셨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게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내 밭에 고구마가 안 열리는 가장 큰 이유였다니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힘든 삽질 없이 복잡한 걸음 없이 그저 심어두고 잊어버려도 가을에 팔뚝만한 꿀고구마가 줄줄이 딸려 나오는 상위 1% 농부들만의 모종 고르는 진짜 비밀을 남김없이 폭로하겠습니다. 조금만 비틀어 생각하면 텃밭 농사는 노동이 아니라 마법이 됩니다. 과연 싱싱한 모종의 배신은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비밀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키우는 이 고구마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구마는 씨앗으로 심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고구마의 싹을 잘라낸 줄기, 즉 모종을 땅에 심습니다. 이 줄기가 땅 속에서 어떻게 굵은 고구마로 변하는 걸까요? 식물의 세계에서 에너지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씨앗에서 출발한 식물은 잎과 줄기를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지만 줄기를 뚝 잘라서 심은 식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 기를 쓰고 뿌리를 내립니다. 이때 뿌리 중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얇은 실뿌리가 있고 식물이 스스로 만든 에너지를 뚱뚱하게 저장하는 덩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달콤한 고구마는 바로 이 에너지가 가득 찬 덩이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땅속 뿌리로 갈지 아니면 땅 위 줄기와 잎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여러분이 시장에서 집어든 그 모종 하나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정글을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흙 속에 황금빛 보물창고를 지으실 건가요? 그 운명을 가르는 생물학적 선택의 순간이 바로 장날 모종각의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에너지의 법칙을 스마트한 게으른 농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속는 최악의 모종, 바로 밭에서 방금 잘 나온 듯한 싱싱하고 빳빳한 모종에 대한 환상부터 완전히 깨부수겠습니다. 장날에 가보시면 상인들이 물을 쫙 뿌려놓고 잎이 하늘을 찌를 듯 빳빳하게 서 있는 초록색 모종을 최고라고 권합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에 속아서 초보, 농부님들은 이런 모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방금 전력 질주를 끝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마라톤 선수를 다시 얼음장 같은 바다에 밀어넣는 것과 같은 끔찍한 짓입니다. 밭에서 방금 잘린 모종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 절단면으로 수분과 에너지를 펑펑 쏟아내고 있는 출혈 상태입니다. 이 빳빳한 모종을 밭에 바로 심고 강한 햇빛을 받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종은 살기 위해 남아있는 마지막 수분까지 잎으로 끌어올리다가 결국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릴 힘조차 잃고 시들어서 까맣게 타 죽고 맙니다. 살기 위해 심은 모종이 오히려 심는 순간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셈입니다. 상인들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일 잘하는 모종은 잎이 반쯤 시들어 축 처져 있는 마치 생기가 없어 보이는 불쌍한 녀석들입니다. 이 시든 모종들은 며칠 동안 수분을 잃으면서 스스로 살기 위해 체질을 바꾸고 뿌리를 낼 준비를 마친 생존의 달인들입니다. 따라서 빳빳하고 예쁜 모종을 피하는 것, 이것이 일 안 하고 수확을 늘리는 첫 번째 게으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
방금 말씀드린 시든 모종에 숨겨진 큐어링, 즉 치유의 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종을 사 오자마자 마음이 급해서 당일로 밭에 나가 호미질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한 농부는 모종을 사오면 오히려 시원한 그늘에 며칠 동안 던져두고 낮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을 불에 달구어 더욱 단단하게 벼리는 과정과 같습니다. 모종을 자르고 나서 그늘에서 며칠을 말리면 잘린 단면에 하얀 막이 생기면서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이 상처가 아물어야 흙 속에 있는 나쁜 세균이나 곰팡이가 모종 안으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열려있는 빳빳한 모종을 흙에 심으면 흙 속의 병균이 그 상처로 쏙 들어가서 줄기가 썩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며칠 그늘에서 말려서 축 늘어진 모종은 상처도 완벽히 치료되었고 식물 본능상 물을 극도로 원하게 됩니다. 목이 마를 대로 마른 이 치유된 모종을 흙에 심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흙에 닿자마자 물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하얀 실뿌리를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수분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은 모종이 밭에 활착하는 속도는 바로 심은 모종보다 3배나 빠릅니다. 모종을 그늘에 널어두고 3일 동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쉬는 동안 모종은 흙과 싸워 이길 완벽한 전투 준비를 스스로 마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마디의 개수입니다. 흔히 모종을 고를 때 전체적인 길이만 보고 길쭉길쭉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30cm라도 마디가 3개밖에 없는 헐렁한 모종이 있고 길이가 20cm인데도 마디가 6개나 촘촘하게 박혀있는 모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마디가 많은 모종을 골라야 합니다. 마디라는 것은 잎사귀가 줄기에 붙어있는 관절 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이 마디 하나하나가 왜 중요할까요? 지붕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광 패널이 많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듯이 고구마, 모종의 마디는 땅 속에 들어갔을 때 뿌리가 나오는 핵심 공장입니다. 이 마디에서 나오는 굵은 뿌리가 나중에 우리가 캐먹는 팔뚝만한 꿀고구마가 되는 것입니다. 마디가 3개밖에 없는 모종을 심으면 고구마가 많아야 3개가 열리지만 마디가 6개인 모종을 심으면 고구마가 6개에서 7개까지 열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길이는 허자란 결과물일 뿐 진짜 실속은 마디의 개수에 있습니다. 시장에 가시면 상인에게 길고 예쁜 것 말고 좀 짧아도 좋으니 마디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옹골찬 녀석으로 달라고 정확히 요구하십시오. 마디를 세는 5초의 시간이 가을에 수확하는 고구마의 개수를 2배로 늘려주는 마법을 부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바로 모종 줄기의 굵기입니다. 가끔 젓가락처럼 얇고 가느다란 모종을 보면서 땅에 심으면 알아서 굵어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나무젓가락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식물의 초기 줄기 굵기는 앞으로 만들어낼 전체 에너지 파이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줄기가 가느다란 모종은 땅 속에서 아무리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도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잎으로 보내지를 못하고 잎에서 만든 광합성 에너지를 다시 뿌리로 내려보내지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뿌리도 크지 못하고 잎이도 크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면에 볼펜 두께만큼 두껍고 튼실한 줄기를 가진 모종은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파이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한 영양분이 고속도로를 타고 땅속으로 시원하게 내려가니 덩이뿌리가 순식간에 수박만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모종을 고를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새끼손가락 두께 버금가는 아주 통통하고 튼튼한 줄기를 골라야 합니다. 가느다란 모종 10개를 심어 고생하느니 굵고 튼실한 모종 3개를 심는 것이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고 수확량은 극대화하는 진정한 스마트 농법입니다. 두꺼운 줄기가 곧 두꺼운 고구마를 낳는다는 자연의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모종 잎의 색깔이 알려주는 질소의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파랗고 진한 녹색 잎을 뽐내는 모종을 보면 아주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오해가 시작됩니다. 지나치게 진한 흑녹색을 띠는 모종은 질소 비료를 과다하게 먹고 자란 비만 상태의 모종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햄버거와 콜라 같은 정크푸드만 잔뜩 먹고 덩치만 커진 허약한 몸과 같습니다. 질소를 너무 많이 먹은 모종은 땅에 심어졌을 때 오직 잎과 줄기를 늘리는 데만 에너지를 미친 듯이 사용합니다. 가을이 되어서 밭에 가보면 잎사귀는 무성해서 정글을 이루고 있는데 막상 땅을 파보면 고구마는 실뿌리만 덜렁 있는 경우가 바로 이런 비만 모종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잎이 아니라 고구마입니다. 따라서 모종을 고를 때는 너무 짙은 녹색보다는 약간 연한 연두색을 띠면서 잎맥 부분에 은은한 자줏빛이 도는 녀석을 골라야 합니다. 자줏빛이 돈다는 것은 모종이 험난한 환경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견디며 야생성을 길렀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모종들은 쓸데없이 잎을 키우는 낭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자손을 남기기 위해 뿌리를 굵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집중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흑녹색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성공적인 고구마, 수확의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 즉 절간의 길이입니다. 앞서 마디가 많아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모종은 잎과 잎 사이의 간격이 듬성듬성하게 아주 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종들은 하우스 안에서 빛을 제대로 못 받고 따뜻하기만 해서 우짜란, 이른바 키만 껑충하게 큰 모종들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조직이 아주 연약해서 노지밭에 심어 놓으면 봄철에 강한 바람이나 갑작스러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부러지거나 말라 죽습니다. 마디 간격이 짧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꾹꾹 눌러 담은 용수철처럼 에너지가 압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천천히 단단하게 자란 모종은 잎사귀 간격이 아주 짧고 촘촘합니다. 이런 압축된 용수철 같은 모종을 흙에 꽂아 넣으면 땅속 환경에 적응하자마자 엄청난 탄력으로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 나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가뭄이 와도 잘 버팁니다. 게으른 농부는 모종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약한 모종을 사서 매일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주는 헛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마디 간격이 짧고 땅딸막하며 단단한 녀석을 골라서 딱 한 번 심어두면 녀석이 알아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확을 안겨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모종 줄기에 이미 하얗게 나 있는 공깃뿌리의 비밀입니다. 모종 단단을 묶어놓은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줄기 중간중간에 이미 하얀 좁쌀 같은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 벌써 뿌리가 났으니 심으면 바로 잘 자라겠네라며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자 김칫국을 마시는 일입니다. 모종이 밭이 아니라 포장된 단 안에서 하얀 뿌리를 내밀었다는 것은 그 모종단이 오랫동안 습하고 밀폐된 최악의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미 돋아난 뿌리는 막상 건조하고 거친 밭흙 속에 들어가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 버립니다. 그러면 식물은 기존의 뿌리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뿌리를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엄청난 에너지를 이중으로 낭비하게 됩니다. 초기 성장이 2주일 이상 뒤처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우리가 고구마를 심고 원하는 것은 흙 속에서 흙의 성질에 맞게 새롭게 태어나는 강력하고 싱싱한 뿌리입니다. 밖으로 미리 튀어나온 늙고 멍든 공깃뿌리가 아닙니다. 모종을 고를 때는 줄기가 매끈하고 하얀 잔뿌리가 아직 돌출되지 않은 모든 에너지를 내면에 꽉 머금고 있는 잠자는 사자 같은 모종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흙과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에너지로 진짜 유용한 뿌리를 쫙쫙 뻗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아주 중요하지만
남들은 절대 신경 쓰지 않는 디테일, 바로 모종 밑동의 잘린 각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온 모종의 맨 아랫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반듯하게 직각으로 뚝 잘려 있나요? 아니면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잘려 있나요? 대충 가위로 뭉텅 자른 직각 단면은 스마트한 농부에게는 낙제점입니다.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잘린 모종이 100점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실 때 끝이 사선으로 잘린 넓은 빨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이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종을 흙에 꽂았을 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직각보다 사선이 20% 이상 더 넓습니다. 봄철 밭은 생각보다 건조하고 가뭄이 잦습니다. 이 가혹한 조건에서 사선으로 잘려 물을 빨아들이는 입구가 넓은 모종은 생존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뿌리는 주로 잘린 단면의 끄트머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사선으로 길게 잘려 있으면 고구마가 맺히는 뿌리가 나올 공간도 그만큼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만약 장터에서 직각으로 잘린 모종밖에 구하지 못했다면 심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가위로 끝을 비스듬하게 살짝 다듬어 주십시오. 2~1분도 안 걸리는 아주 작은 각도의 차이가 가을날 수확하는 고구마 상자의 개수를 뒤바꾸는 엄청난 마법의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9번째 비밀은 모종을 심기 전 토양의 온도와 모종의 궁합입니다. 매년 5월 초만 되면 빨리 심고 싶은 마음에 아직 흙이 차가운데도 모종을 밭에 꽂아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구마는 본래 열대지방이 고향인 따뜻한 것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1%의 모종을 골라왔더라도 토양의 온도가 15도 아래인 차가운 진흙 속에 모종을 밀어넣는 것은 따뜻한 방에 있던 사람을 한겨울 얼음물 속에 억지로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운 흙 속에서 모종은 깜짝 놀라 성장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냉해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 충격은 너무나 커서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져도 모종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 잎만 노랗게 뜨고 고구마는 열리지 않는 바보 식물이 되어버립니다. 텃밭을 하실 때 조급함은 가장 큰 독입니다. 남들이 다 심는다고 덩달아 나서지 마시고 밭에 나갔을 때 흙을 손으로 꽉 쥐어보아 차가운 기운이 없고 따스한 봄 기운이 흙 전체에 스며들었을 때 보통 5월 중순 이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연의 보일러가 땅을 충분히 데워줄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는 자만이 가을에 웃으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둘 자격이 있습니다. 늦게 심어서 따뜻한 흙에서 폭발적으로 자란 모종이 일찍 심어 얼어 죽기 직전까지 간 모종을 2배 이상 크게 앞지릅니다. 10번째로 넘어가서 이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심는 각도의 마법을 폭로하겠습니다. 보통 밭에 나가면 모종 삽으로 구멍을 푹 파고 모종을 수직으로 꼿꼿하게 세워서 꽂아 넣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수직으로 심으면 뿌리가 땅속 깊이 아래로만 파고 들어가서 캘 때 허리만 부서질 뿐 고구마는 길쭉하고 얇은 볼펜 같은 것만 몇 개 열립니다. 상위 1%의 농부들은 절대 수직으로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평 심기라는 기적의 각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밭이랑과 거의 수평이 되게 눕혀서 마치 모종을 땅속에 편안하게 재우듯이 얕고 길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왜 눕혀야 할까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과 넓은 고급 라운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직으로 심으면 마디들이 한 곳에 뭉쳐서 서로 경쟁하느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눕혀서 심으면 4개, 5개의 마디가 넓은 면적에 고르게 퍼져서 각각 독립적인 뿌리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 마디 하나하나에서 뿌리가 아래로 쭉쭉 뻗어 내려가며 각각 둥글고 굵직한 팔뚝만 한 고구마를 독립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모종을 흙 위에 눕히고 살짝 흙만 덮어주는 느낌으로 심어보세요. 이 각도 하나만 눕혀도 여러분이 가을에 캘 고구마의 크기와 개수는
거짓말처럼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1번째는 모종을 심을 때 흙 속으로 집어넣는 깊이와 노출의 황금 비율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종 전체를 흙 속에 푹 파묻어버리고 잎이 하나만 달랑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뿌리만 살짝 넣고 줄기 전체를 바깥에 세워두기도 합니다. 둘 다 최악의 화법입니다. 가장 완벽한 스마트 농법은 모종 잎과 마디의 70%를 흙 속에 길게 눕혀 묻고 생장점이 있는 꼭대기 쪽 마디 2~3개, 즉 30%만 흙 밖으로 고개를 내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잠수함이 물속에 몸을 숨기고 잔망경만 물 밖으로 쏙 내밀어 바깥을 살피는 것과 완벽히 같은 원리입니다. 흙 속에 묻힌 70%의 수많은 마디들은 어둡고 촉촉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고구마가 될 덩이뿌리를 미친 듯이 생산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30%의 생장점과 잎사귀들은 뜨거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며 땅속 공장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만약 너무 많이 밖으로 내놓으면 햇빛에 타서 말라버리고, 너무 깊이 묻으면 광합성을 할 잎이 없어서 성장이 멈춥니다. 7마디 중 4마디는 눕혀서 묻고 3마디는 살려두는 이 7대3의 황금 비율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소해 보이는 노출의 마법이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시켜 게으른 당신의 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12번째 비밀은 모종을 심는 그 순간의 물 주기, 일명 진흙탕 스파 비법입니다. 모종을 흙에 꽂고 나서 위에서 물을 대충 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흙 표면만 젖고 막상 모종이 있는 흙 속은 말라 있어서 뿌리가 타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종이 들어갈 자리를 파낸 뒤 그 구멍에 물을 듬뿍 부어 완전한 찰흙 같은 진흙탕 구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 큐어링이 끝난 모종을 사선으로 눕혀서 살포시 밀어넣고 마른 흙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흙이 마르면서 모종 줄기와 흙 사이의 공기층을 완벽하게 진공 포장하듯 꽉 잡아줍니다. 공기 구멍이 사라지면 흙 속의 수분이 모종의 마디에 다이렉트로 흡수되어 뿌리 내리는 속도가 번개처럼 빨라집니다. 게다가 위에 덮어준 마른 흙이 뚜껑 역할을 해서 땅속 진흙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이렇게 딱 한 번 진흙 스파를 만들어주고 심으면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와도 모종은 땅속의 수분을 파먹으며 절대 죽지 않고 억척같이 살아남습니다. 물조리개를 들고 매일 밭에 나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을 때 한 번 확실하게 수분 감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몸을 혹사시키지 않고 식물을 통제하는 진정한 게으른 농부의 궁극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13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종과 밭의 비료, 즉 질소 성분의 치명적인 불협화음입니다. 모종을 고를 때 아무리 좋은 것을 골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밭의 밑거름으로 퇴비나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섞어 놓았다면 모든 것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고구마는 척박한 땅에서 생존 본능을 발휘해야 땅 속에 영양분을 비축하는 짠돌이 식물입니다. 만약 밭의 영양분이 뷔페처럼 넘쳐난다면 이 똑똑한 모종은 굳이 힘들게 덩이뿌리를 만들어서 영양을 저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대신 넘치는 영양분으로 이파리를 집채만하게 키우고 줄기를 10m씩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자기 세상을 즐깁니다. 이를 농사꾼의 언어로 넝쿨만 웃자란다라고 합니다. 장날에 가서 좋은 모종을 고르셨다면 여러분의 밭은 오히려 조금 배고픈 상태로 두셔야 합니다. 비료를 왕창 뿌려서 흙을 검게 만드는 것은 식물에게 운동은 시키지 않고 영양제만 퍼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고구마 전용 비료가 아니라면 일반 복합 비료나 질소질이 많은 퇴비는 과감히 생략하십시오. 차라리 칼륨 성분이 많은 나무 타고 남은 재나 나무잎을 조금 섞어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모종이 배가 고파야 흙 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자손을 남기기 위해 굵은 고구마를 만들어냅니다. 고구마 농사에서 지나친 친절과 비료는
곧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4번째는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 바이러스 감염 모종을 피하는 눈썰미입니다. 좋은 괴손 임모시 존 니먼천 굵기에 좋은 마디를 가졌음에도 잎사귀 표면이 이상하게 얼룩덜룩하고 노란 반점이 모자이크처럼 퍼져 있는 모종들이 가끔 섞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약을 안 쳐서 그렇다며 얼버무리지만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구마 잎 말림 바이러스나 모자이크 바이러스에 감염된 치명적인 병든 모종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모종은 밭에 심어도 죽지는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잎을 틔웁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땅속을 보면 바이러스가 뿌리 세포를 파괴해서 고구마 표면이 쩍쩍 갈라지고 썩어 들어가며 수확량은 정상 모종의 5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마치 컴퓨터에 보이지 않는 악성 코드가 깔려 시스템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밭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 해 농사는 물론이고 흙 속에 바이러스가 남아 다음 해 농사까지 망칠 수 있는 무서운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모종을 고를 때 잎사귀 뒷면과 앞면의 색깔이 균일하고 깨끗한지, 잎이 기형적으로 오그라들지 않았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100개의 좋은 모종보다 단 한 개의 바이러스 모종을 걸러내는 것이 내 소중한 텃밭의 무균 상태를 지키고 확실한 꿀고구마를 보장받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벽이 됩니다. 15번째는 여러분, 밭의 토질과 모종 품종의 기막힌 짝짓기입니다. 장날에 가면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꿀고구마, 베니하루카 등 이름도 다양한 모종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들이 꿀고구마가 달고 맛있다니까 무작정 꿀고구마 모종을 사오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자신이 딛고 설 흙의 성격과 궁합이 맞아야만 잠재력을 폭발시킵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 흙이 진흙 성분이 많고 물 빠짐이 조금 나쁜 찰흙지대라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자라는 호박고구마나 꿀고구마 모종을 심었을 때 다 썩어버리거나 모양이 괴상망측해집니다. 반대로 찰흙지대에서는 악조건에서도 단단하게 자라는 밤고구마 계열의 모종을 심어야 매끈하고 알찬 고구마를 캘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의 밭이 모래가 적당히 섞여 있어서 물이 쫙쫙 잘 빠지고 공기가 잘 통하는 사질 양토라면 이곳이 바로 꿀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천국입니다. 어떤 고가의 등산화도 진흙탕에서는 장화보다 못하듯이 모종 역시 내 밭의 흙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 상인에게 모종을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밭은 물이 잘 빠지는 모래흙이요, 아니면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찰흙이요 하고 먼저 토질을 설명하십시오. 그 토질에 딱 맞는 품종의 모종을 추천받는 순간 불필요한 관리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16번째 비밀, 모종을 심은 후 물 주기에 관한 끔찍한 고정관념을 부숴버리겠습니다. 모종을 심고 나서 녀석들이 불쌍하다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뿌려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 속의 화초를 넘어 식물을 바보로 만드는 최악의 과잉보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흙 스파 비법으로 모종을 심고 나서 그 이후로는 땅이 쩍쩍 갈라질 정도의 사막 같은 가뭄이 오지 않는 한 절대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모종이 뿌리를 뻗는 원동력은 목마름입니다. 땅 표면이 마르고 물이 부족해지면 식물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물을 찾기 위해 뿌리를 땅속 깊은 곳으로 끝도 없이 파고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뿌리가 단련되고 굵어지면서 결국 거대한 덩이 뿌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표면에 물을 주면 식물은 굳이 힘들게 땅속으로 뿌리를 내릴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냥 표면에 잔뿌리만 살짝 내밀어 편하게 물을 마시며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가을에 캐보면 고구마 대신 머리카락 같은 잔뿌리 뭉치만 구경하게 됩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면 때로는 매몰찬 부모가 되어야 하듯 물을 주지 않고 목마름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고구마 모종을 사랑하고 황금빛 수확을 얻는 가장 과학적인 스마트 농법입니다. 이제 제발 밭에 두고 온
물뿌리개를 잊어버리십시오. 17번째는 모종의 활착을 돕는 비닐 멀칭의 선택과 흙의 호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밭의 잡초가 나는 것이 두려워 무조건 검은색 비닐로 밭 전체를 꽁꽁 덮어 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잡초는 막아주지만 봄철 햇빛이 강할 때 검은 비닐 속 흙의 온도는 50도까지 치솟아 올라갑니다.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여린 모종이 불가마 찜질방 속에 갇히는 꼴이 되어 모종 밑동이 열에 타서 익어버립니다. 스마트한 농부는 무조건 검은 비닐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차가운 5월 초에는 빛을 통과시켜 흙을 덮여주는 투명 비닐을 썼다가 활착 후 벗겨내거나 아니면 가운데는 하얗고 양옆은 검은색인 배색 비닐을 사용하여 빛의 반사와 잡초 억제를 동시에 노리는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만약 비닐이 싫다면 지피나 낙엽을 두껍게 덮어주는 천연 멀칭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천연 멀칭은 땅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흙이 숨을 쉬게 하여 모종이 편안하게 뿌리를 뻗을 수 있는 최적의 폭신한 침대를 제공합니다. 어떤 이불을 덮어주느냐에 따라 모종이 느끼는 쾌적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종을 아무리 잘 골라왔다 한들 그 위를 숨막히는 검은 플라스틱으로 덮어 열사병에 걸리게 한다면 모든 비밀이 무용지물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18번째로 모종을 심고 나서 마주하는 죽음의 공포, 바로 잎이 바스락하게 말라 죽어가는 현상에 대한 대반전입니다. 심어놓은 잎사귀가 2-3일 만에 노랗게 타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지면 대부분의 농부님들은 놀라서 모종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뽑아버린 뒤 새 모종을 다시 사다 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식물의 놀라운 재생 능력을 무시하는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땅 위에 나와 있는 잎사귀가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땅 속에 줄기까지 죽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종은 낯선 밭에 심어졌을 때 기존의 연약한 잎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땅 속의 마디에서 새 뿌리를 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올인하는 생존 전략을 펼칩니다. 겉보기에 바싹 마른 미라 같아도 살짝 흙을 파보면 하얀 새뿌리가 흙을 꽉 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꾹 참고 기다리면 마른 줄기 사이에서 기적처럼 파랗고 강력한 새로운 새순이 뚫고 올라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통스러운 탈피를 하듯 모종도 자신의 옛 모습을 버리고 여러분의 밭에 최적화된 새로운 전사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죽어가는 듯한 일주일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모종을 뽑아버리는 성급함이야말로 풍년을 걷어차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19번째 비밀은 모종의 방향성, 즉 머리와 꼬리를 맞추는 풍수지리 같은 원리입니다. 고구마 모종을 자세히 보시면 잎이 향하는 윗부분과 잘려나간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심을 때 이 위아래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식물은 중력을 감지하기 때문에 거꾸로 심어도 기어코 방향을 틀어서 위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종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고 줄기가 뒤틀려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습니다. 활착 시기가 보름 이상 늦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종을 눕혀 심을 때 반드시 잎사귀가 난 머리 부분이 밭이랑의 위쪽을 향하게 하고 꼬리 부분이 아래쪽이나 수평을 유지하도록 결을 맞춰주어야 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식물의 수액도 결을 따라 막힘없이 흘러야 뿌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밭에 모종을 쭉 늘어놓을 때 한 방향으로 머리를 가지런히 정렬하는 5분의 수고로움이 녀석들의 스트레스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방향의 일치야말로 식물의 생체 리듬을 완벽하게 존중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수확을 배로 늘리는 일, 퍼센트 마스터 농부들의 숨겨진 디테일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여러분이 장날에 가기 전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게으른 농부의 최종 체크리스트를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서 화려하고 싱싱한 흑녹색 모종이 유혹하더라도 과감히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는 시들고 축 처져서
상처가 완전히 아문 녀석을 찾을 것입니다. 길이가 짧고 볼품 없어 보여도 줄기가 새끼손가락처럼 굵고 마디 간격이 짧으며 마디 수가 6개 이상 다닥다닥 붙어있는 옹골찬 용수철 같은 모종을 낚아채십시오. 잎에 노란 바이러스 반점이 없는지 뒷면까지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서늘한 그늘에서 3일간 치유의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밭에 나갈 때는 진흙 스파를 만들어 칠다에 3의 비율로 길게 눕혀 심은 뒤 절대 물을 더 주지 않는 매몰참을 발휘하십시오. 이 체크리스트는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 확인하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원칙들을 습관처럼 수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밭을 매는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통찰력. 이것이 텃밭을 노동의 장소에서 생명의 마법이 일어나는 놀이터로 바꾸는 진정한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흙 속에는 황금 고구마를 잉태할 완벽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고구마, 모종의 환상을 깨고 상위 1%, 게으른 천재 농부들의 비밀 20가지를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종 하나를 고르고 심는 각도 하나를 바꾸는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가 가을날 텅 빈 밭과 꿀고구마로 가득 찬 황금밭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치유된 시든 모종의 선택, 용수철 같은 촘촘한 마디 확인, 그리고 진흙 스파와 수평 심기의 마법을 기억하신다면 올여름 여러분의 텃밭 관리는 이전에 없이 여유로울 것이며 수확의 기쁨은 3배, 4배로 뛸 것입니다. 무작정 땀을 흘리는 농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식물의 생물학적 본능을 이해하고 살짝 멍석만 깔아주는 스마트한 방법이야말로 우리 몸을 아끼며 최고의 즐거움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년 고구마 농사에서 가장 크게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여러분만의 뼈아픈 실패 경험담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를 나누며 최고의 텃밭을 만들어 봅시다.